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7 데이터 구조 세 번째 시간 이터레이션과 컴프레hension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리스트, 튜플, 사전, 집합 이러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구조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좀 더 고급 기능, 좀 어려운 기능인데요. 이터레이션과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for x in range 해가지고 0에서부터 3점까지 그래서 0, 1, 2 이것을 반환해주는 이런 구문들을 살펴봤죠. 이것을 it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반복, 순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값을 반복해서 순회해서 이렇게 제공해준다. 하나씩 제공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it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iteration을 지원해주는 함수로는 또 하나가 집 함수가 있습니다. 집. 그래서 여기 days equal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uits equal 바나나, 오렌지, 복숭아 이런 리스트도 있고요. drinks equal 커피, 녹차, 맥주 이러한 리스트도 있고 dessert equal 티라미슈, 아이스크림, 파이, 푸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집함수는 매개문서에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리스트들 즉 days, fruits, drinks, desserts 이런 것들에서 각각의 그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 2번째 항목 이런 것들을 그 집 묶어 가지고 그걸 튜플 객체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 때는 이 days, fruits, drinks, desserts의 0번째 항목들 즉 월요일, 바나나, 커피, 티라미슈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튜플로 묶어서 day, fruit, drink, dessert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를 쪼개서 지금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음료수는 커피고 과일은 바나나고 디저트는 티라미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들면 1번째 항목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 오렌지, 녹차,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 오렌지, 녹차, 아이스크림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음료수는 녹차고 과일은 오렌지고 그다음에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2번째 항목을 전부 가져오겠죠. 수요일 복숭아, 맥주, 파이. 그래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 음료수는 맥주, 과일은 복숭아, 디저트는 파이 이렇게 출력하겠죠. 디저트에 푸딩이 남네요. 이 푸딩이 남는 건 없애버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zip.py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zip.py 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days equal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리스트를 주고 fruits equal 바나나, 그다음 오렌지, 그다음에 복숭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drinks equal 커피, 그다음에 녹차, 맥주 이렇게 주고 desserts equal 티라미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파이, 푸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for day, fruit, drink, dessert 에서
in zip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묶는 거죠. days의 리스트에서 fruits 리스트에서 또 drinks 리스트에서 그다음에 디저트 리스트에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해서 day 이날의 음료수는 드링크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과일은 프루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디저트는 디저트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예,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행된 결과를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월요일에 음료수는 커피고, 과일은 바나나고, 디저트는 티라미슈. 화요일은 녹차, 오렌지, 아이스크림. 수요일은 맥주, 복숭아, 파이. 이렇게 출력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여기 코드에 의해서처럼 넘버 언더라인 리스트라고 하는 빈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저렇게 하면 이제 빈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 빈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좀 추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일이 이제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append 1, append 2, append 3, append 4, append 5 이렇게 해서 각 항목을 이렇게 코드 일일이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좀 더 간편하게 한다면 for 인문을 쓸 수가 있죠. range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for number in range 1에서부터 6 이전까지 5까지 빙글빙글 뜨면서 number underline list dot append 넘버를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되면 이제 저 5문장을 사용하는 대신에 2문장으로 이렇게 쫙 줄일 수가 있죠. 또는 좀 더 현명하다면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range 함수에서 반환된 값들을 리스트로 바꿔서 number underline list 이렇게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린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참 편리합니다. 이 comprehension은 하나 이상의 이터레이션으로부터 자료 구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range라고 하는 이터레이션에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이 comprehension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 포괄적이다, 포함하다,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어떤 걸 내포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좀 살펴볼까요? 컴프레hension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 구문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number underline list equal 대괄호 시작하고 number for number in range 1,6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range에서 꺼내준 넘버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print number underline list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대괄호 열고 1, 2, 3, 4, 5 대괄호 닫고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특정한 것만 추가할 수가 있어요. if number 모듈러스 2가 equal 1이냐 이렇게 있죠. number 모듈러스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짝수이면 0, 홀수이면 2를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넘버 모듈러스 2가 1이냐라고 하는 것은 홀수냐라고 하는 거죠. 홀수냐.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range 1에서 5까지
그래서 1, 3, 5 이게 이제 목록에 리스트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구문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comprehension.py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number underline list 해가지고 number for number in range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리스트 넘버 리스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리스트 항목을 이제 보면은 프린트 넘버 리스트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1에서 5까지 생성된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되죠. 이번엔 얘를 이제 다 카피해서 이번엔 여기다가 우리가 홀수인 것만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f 넘버가 모듈러스 2에서 그것이 1이냐 그렇다면 이제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항목에서 홀수만 135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135.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구문이 바로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됩니다. 사전 컴프레hension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 예를 들어서 word equal letters 해가지고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주겠죠. 이 문자열에서 letter 문자가 키가 되고 그다음에 word의 count 그 문자가 있는 word의 count가 몇 개냐 그것이 값이 되는 거. 그러니까 E인 경우에는 2개가 되고 T인 경우에도 2개가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컴프레hension인 거죠. 그래서 letters underline counts equal 그 다음에 중괄호 letters 이게 키가 되고요. 콜론 word dot count 가로 열고 letter 이게 이제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r letter in word 해가지고 word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문자를 하나씩 꺼낸 letter 가지고 이 letter가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letter의 count 개수를 구하는 것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 letter underline count 이렇게 주게 되면 L 같은 경우에는 L이 키가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1 E가 키인 경우에는 키 항목은 2 T가 키 항목인 경우엔 2 R 키 항목인 경우 1 S 키 항목인 경우 1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word equal letters 이렇게 문자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letter의 counts라고 하는 딕셔너리 사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letter 키가 이게 키고요. 이 word의 count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etter 문자가 있는 개수가 몇 개냐 는 거죠. for letter in word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word에서 문자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letter에 주고 그 letter의 count를 계산해서 값을 가져오는 그런 구문이죠. 그래서 print letter counts 해가지고 주면 실행해 보면 L인 경우에는 하나, E인 경우에 2개, T인 경우에 2개, R인 경우에 하나, S인 경우 하나 이러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합 컴프레hension도 만들 수가 있어요. set comprehension. 그래서 underline set equal 중괄호 열고 number for number in range 그 다음에 1에서부터 6까지 그러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셋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print underline set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집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underline set equal number for number in range 1에서부터 6-1까지 5까지
가지고 이 프린트 어셋을 보면은 실행해 보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된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너레이터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게 텐데요. 함수 고급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제너레이터는 어떤 것을 생성해 주는 놈입니다. 그 연속된 어떤 값을 생성해 주는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내는 컴프레hension 구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underline thing equal 가로 열고 number for number in range 6,6 이제 가로 닫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 가로 구문은 우리가 언제 썼어요? 튜플에 썼죠, 그죠? 네, 튜플에 썼어요. 근데 이 튜플 컴프레hension은 없습니다. 튜플 컴프레hension은 없고 이게 가로를 쓸 경우에 이제 제너레이터 컴프레hension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넘버 언더라인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부터 5까지를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터, 생성기가 됩니다. 생성기. 그래서 프린트 넘버 언더라인 thing 하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터 객체다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객체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for number in number underline thing 해가지고 넘버 언더라인 thing이라고 제너레이터 객체에서 생성된 객체들을 값들을 하나씩 넘버에서 꺼내서 그 넘버에다 출력하는 거죠. 근데 이 제너레이터는 한 번만 실행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인수로 리스트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 객체를 출력해 보면 이 제너레이터가 한 번만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빈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넘버 thing 해가지고 가로 열고 넘버 for 넘버 in range 1에서부터 6-1번째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제너레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넘버 만들어진 제너레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면은 실행해 보면 이게 제너레이터 객체다 이런 것만 지금 출력이 되죠. 제너레이터 객체입니다. 이 제너레이터 객체를 우리가 for 인문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 number in number thing 그래가지고 number thing이라고 number underline thing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터 객체가 생성해준 값들을 하나씩 꺼내다가 넘버에다 주고 그걸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int 넘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1, 2, 3, 4, 5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이렇게 실행한다. 그렇게 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넘버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리스트 함수를 써서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넘버 thing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 넘버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 마찬가지로 없죠. 실행해 보면은 빈 게 나오는 거죠. 한 번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